중앙지검장이 취임한다. 근데 그 직후 김건희 불기소 문건이 작성이 돼. 아이고. 조사도 하기 전이야. 이미 답이 정해져 미리 있어. 결론 만들어 놓고. 아유, 진짜. 7월에 김건희 출장 조사하고 예. 10월에 무혐의를 하는 겁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2024년 5월 11일에 취임을 해요. 예. 2023년 5월 15일 네. 취임을 해. 근데 그 직후 중앙지검장이 취임한다. 근데 그 직후 김건희 불기소 문건이 작성이 돼. 아이고. 조사도 하기 전이야. 이미 답이 정해져 미리 있어. 결론 만들어 놓고. 아유, 진짜. 7월에 김건희 출장 조사하고 예. 10월에 무혐의를 하는 겁니다. 그거 한번 그 타임라인 한번 좀 보고 갈까요? 네, 2024년 5월 15일 이창수 중앙지검장으로 취임을 하는데요. 예. 얼마 뒤에 불기소 문건이 작성이 됩니다. 그리고 7월 20일에 김건희 이제 그 황제 출장 조사하죠. 컬검. 그렇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에 디올백 무혐의 결정이 나오고요. 10월 17일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무혐의 결정이. 그러니까 답을 이미 딱 정해놓고 진짜 말이 안 되고. 저렇게 한 거야. 예. 그러면 그 답을 정해놨던 그 불기소 문건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주요 내용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세 조정에 계좌가 이용된 것은 맞지만 주가 조작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조사도 하기 전에. 그렇습니다. 와.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 그런데 이 문건에는요. 김건희를 조사도 하지 않았는데 김건희가 이렇게 진술할 예상 진술 내용까지 포함이 다 돼 되어 있었던 있습니다. 거야. 이놈들은 정말 나쁜 놈들이야. 드라마 각본을 쓴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특검은 전 문건을 작성한 사람으로 지목을 누군가를 했어요. 당시 도이치 수사팀에 있었던 사람인데 예. 전 공주지청장 A 부장검사라는 거예요. 예. 특정까지 했더라고요. 네. 예. 아니요, 저 파일이 발견됐으면 특정이 가능하죠. 근데 행여나 또 저 특정 안 돼가지고 또 이거 유야무야 될까봐 저는 그게 좀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이걸 한번 콕 집었는데 당연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그런데 요거 봤더니 당시에 요거 네. 만들었잖아. 요거 만들어가지고 수사하는 수사팀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수사팀한테 이거 문건 참고하라고 한 메시지도 이번에 확보가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앙지검 내부 메신저를 이제 이 2차 종합특검이 확보를 했는데요. 거기 보면은 불기소 문건을 참고하라. 와. 검사에게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야 여기 답 있지 정답지. 그렇죠. 요대로 그냥 OMR 카드 작성하면 된다. 이대로 이렇게 가라. 한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을 우리가 그 전에 수없이 얘기를 했잖아요. 예. 어떤 식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지금 무혐의가 털어졌는지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하는 차원에서 한번 정리하고 가시죠. 네. 김건희 맞춤형 검찰 인사의 정황인데요. 요거는 우리 김용남 의원님 귓속말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을 수 있도록. 네. 자, 2024년 5월 2일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명품백 수수 사건 수사팀 구성을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5월 4일에 윤석열과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이 맞아. 아주 긴 시간 1시간 15분 동안 통화를 하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 날인 5월 5일에 김건희와 박성재가 텔레그램으로 뭔가를 하는데 이때 그 유명한 그 김건희의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냐. 그러니까 그 얘기고요. 요거 오랜만에 보네. 내 수사 어떻게 되고 있어? 예, 박성재 씨. 김정숙 여사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 되죠? 이거 들어갔잖아. 그게 5월 5일이고요. 또 이틀 뒤인 5월 7일에 김주현 민정수석이 임명이 됩니다. 예. 그리고 5월 12일에 또 윤석열과 박성재가 4차례 통화를 하고요. 5월 13일에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찰 고위 인사가 전격적으로 단행이 됩니다. 그렇지. 예. 그리고 5월 14일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소극적으로 저항을 하는데 네, 그 유명한 7초 침묵. 침묵. 이때 나오고요. 그리고 5월 15일 다시 윤석열과 박성재가 통화를 하고 5월 16일에 이창수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까 그런 일들이 발생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일단 예. 이제 정말 이 사람들이 검사인가 변호사인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변호사가 할 일을 검사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예. 여기서 이제 결과를 다 만들어 놓은 건데 그냥 이 과정을 쭉 보면 결과를 만들어 놓고 그대로
했다기보다는 일단 김건희를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 내용에 김건희가 어떻게 진술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진술을 할지를 다 미리 정해놓은 거죠. 그래서 주가 조작에 대한 인식이 없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지. 거의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없었다. 그걸 이제 미리 다 가르쳐주고 그대로 진술을 가르쳐주고 그대로 진술을 받아서 예. 그거대로 결론을 낸 건데 저는 이 사건에서만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검사들은 이렇게 진술을 조작을 해가지고 답을 가르쳐주고 이대로 얘기해. 그러면 너를 기소하지 않겠어.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네. 이게 수사와 기소가 결합된 이 가장 문제점이 이런 건데 연어 술파티도 결국은 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네. 내가 뭐라고 한 진술을 알려줄 테니까 그대로 대답해. 그러면 너 기소유예 해줄게 아니면 뭐 불기소해줄게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건 이제 하나가 다른 거는 내 가족은 빼주는데 그렇게 활용한 그렇죠. 거고 네. 내 적은 잡아넣는데 그렇게 그렇죠. 활용한 거고. 네네. 이 공통점은 뭐냐면 진술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미리 그러니까 사실은 진술을 받아서 그걸 보고 수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기소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야 이거 기소 가야 되겠다 이러면 수사부터 진술을 쫙 만들어서 요대로 해라라고 하는 거고 불기소로 가야 되겠다 이러면 여사님께서는 요렇게 진술하시면 됩니다라고 지금 한 건데 후자가 지금 그대로 나온 거예요. 나왔잖아요. 네, 그대로 나온 거고. 그렇다면 지금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직권남용하고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지금 이제 수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딱 떨어지는 게 사실은 법 왜곡죄거든요. 아, 이런 왜곡죄. 것 때문에 오. 법 왜곡죄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 법 왜곡죄가 시행되기 전에 있었기 때문에 법 왜곡죄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소급이 안 되니까. 소급이 안 됩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어떻게든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한번 해봐야 되는데 예. 사실은 이거야말로 검사가 피의자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법령을 적용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 왜곡죄인 거고요. 아. 그래서 여기서 왜 법 왜곡죄가 필요한지가 다시 한번 드러나는 그러네.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사와 기소가 분리가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여기는 수사도 기소도 전부 다 이제 검사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본인이 수사한다고 불러서 기소까지 불기소까지 일사천리로 그냥 끝을 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사 기소가 분리가 된다면 음. 뭐 경찰이든 뭐 어디든 다른 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또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을 하겠죠. 네. 물론 이것도 대통령이 다 주물럭주물럭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고 지금처럼 훨씬 더 많이 공개가 됐겠죠. 그렇겠죠. 지금처럼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야 나오는 게 아니라 네. 경찰에서 삐죽하고 나올 수도 있고 음. 그 중간에 계속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고 예. 어쨌든 일사천리로 가는데 많은 방해가 됐겠죠. 그래서 권력을 계속 나눠야 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런 게 있으면 언론에서도 경찰이 만약 수사를 했다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여론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렇게 되는 거고 또 여기 보니까 공주지청에 있는 검사가 네. 중앙지검 수사에 참여한 걸로 나오는 거잖아요. 예. 아, 거기 그 수사팀에 뭐 있었다고만 제가 보도로 봤는데 맞습니다. 거기 수사팀에 있다가 대구로 간 건지 가는 대전으로 간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전후 이제 관계는. 보도를 보니까 네. 수사팀에 있다가 공주지청으로 갔는데 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수사에 관여를 한 걸로 그게 나오거든요. 나와요. 근데 이번에 공소청 법에서 직무 관할, 직무 위임, 사건 인계 등에 있어서 검찰총장의 재량권을 축소하도록 축소했잖아요. 바뀌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없는 이런 거죠. 장난이지 못하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사법 개혁을 하고 검찰 개혁을 하는 것들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사법 그렇습니다. 개혁을 한 거다. 검찰 네. 개혁을 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이 같습니다. 검찰청은 없애야 돼. 이거 심각합니다, 무조건 진짜. 없앤다. 이게 뭐야, 이게. 내가 어떻게 해서든 진짜 10월까지 없앤다. 다 없어지기로 했는데 뭘 없애 본인이 다 결정됐는데 뭘 본인이 본인이 하는 없앤 것처럼 뭘. 아니 뭘 그렇게 아쉬워해요. 이제 그만 미련 버리세요. 아니 아쉬운 게 아니고 본인의 무슨 그 노력에 의해서 업적인 결과물이 것처럼. 나올 것처럼 뭐 죄송합니다. 네. 사기는 치지 말아야지. 아니 볼 때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 이거 심각하네, 이거 진짜. 너무 심하잖아.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거는. 아니 그런 짓 하다가 망한 거죠. 맞아요. 네. 아니 근데 그런 짓 예상 하다가 망한 기술을 거야. 미리 썼다는 거는 음. 아예 김건희를 조사도 안 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닐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황당한 짓을 한 건데
사실은 예상 질문은 미리 작성하는 경우가 꽤 그렇죠. 많아요. 뭐할수 있죠. 쭉 미리 네. 질문은 만들어 할 수 놓는데 네. 이게 아까 직권남용하고 허위공문서 작성 말씀하셨는데 이 불기소장을 미리 작성했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런 취지로 진술하라고 답을 알려주기 위해서 작성했을 네.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면 결국에 그거는 김건희 측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잖아. 이러면 이게 직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거의 있을 확률이 매우 네. 높아요. 네. 왜냐하면 적어도 김건희 측의 변호사한테는 주고 야 요렇게 해야지 그 와서 저 답변하는데 이상한 소리 뻘소리 하면 이거 안 맞아. 아구 안 맞아. 네. 이랬을 거 아니야. 그러면 직무상 비밀 누설 혐의도 짓죠. 그거는 좀 큰가요? 죄가? 그거나 뭐 직권남용이나 결국에 근데 비슷해요? 죄명이 더 추가가 되는 거지. 추가가. 저는 여기서 이제 갑자기 생각이 드는 게 그 이제 여기 이 조사가 제3의 장소에서 휴대폰 다 뺏기고 한 네, 다 거잖아요. 뺏겼어요. 네, 근데 그때는 이제 그 말도 안 됐지만 휴대폰이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맞아요. 네, 그렇게 맞아요. 예. 근데 그랬어요.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은 예. 누군가 이거를 녹취할까봐 그럴 수 다 있다. 뺏어갔다라는 생각이 그러네. 들어요. 네, 네. 맞네. 네. 한 명의 이탈자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네. 그래서 거기에서는 뭐 여사님 제대로 조사도 안 했을 것 같은데 여사님 저희가 이렇게 다 준비했으니까 그렇다라고 조사 이렇게 뭐 받으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하시면 그러네. 됩니다. 이렇게 왔을 건데 누가 그걸 녹취를 하면 안 되니까 사진도 찍어서는 안 되니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 다 그럴 압수한 거 가능성도 아닌가. 있죠. 그러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만 해도 어떤 분석이 있었냐면 뭔가 좀 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한 것 아니냐 뭐 이런 분석들이 있었는데. 이게 일종의 짜고 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미리 답을 알려줬어. 음. 근데 그것도 머리 나쁘면 알려줘도 못해. 그대로 못 써. 맞아요. 까놓고 맞아요. 얘기해서. 네, 알려줘도 못해. 네. 네. 그래갖고 했는데 엉뚱한 얘기를 해. 맞아. 근데 만약에 누구 하나 수사팀에서 야 이거 내가 정의를 위해서 녹음을 해야겠다 그렇지. 해놓으면 실제로 진술한 내용하고 조서에 적힌 내용하고 다를 수밖에 없잖아. 거기서 그 뻘소리를 했어. 그렇지. 그 조서에 그대로 적어야 되는데 그렇게 적으면 무혐의를 털어낼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근데 그래서 조서는 뭐라고 떠들던 하던 대로 하려고 했던 대로 정리를 했는데 녹취 파일에 김건희가 그때 그렇게 진술 안 했는데 이러면 뺏어야겠다. 난리 난단 말이야. 핸드폰 예. 뺏어야겠어. 그런 리스크가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이 이자들이 진짜 나쁜 게 무혐의 발표 딱 해버렸잖아. 예. 발표를 하고 나서 이게 또 재수사가 될 거를 염두에 두고 다시 그 수사 보고서를 또 수정을 했더라고. 수십 차례 수정을 했어요. 무혐의 결정 후에 수사 보고서의 날짜나 이거를 예, 날짜를. 사실은 소급해서 기재해 놓은 거죠. 예. 그건 허위 공문서 공문서 작성. 그거 허위 공문서예요. 그게 허위 네, 이거 네. 중요한 포인트였구나. 네. 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허위 공문서. 10월 달에 처분을 했어. 무혐의 결정을 했어. 근데 야, 이거 조금 보완해야겠는데. 수사 기록을. 그래서 11월 초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기 전 날짜로 예를 들어서 9월 마지막 날 작성된 수사 보고인 것처럼 내용을 막 쳐갖고 수사 기록 끼워 넣었어. 그건 허위 공문서죠. 네. 예. 진짜 나쁜 자들입니다. 너무너무합니다. 진짜 무조건 너무해요. 검찰청 없어져야 됩니다.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검찰이 뭐 이미 먼저 무혐의를 줄 것을 생각하고 뭐 문건을 검토했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내부 메신저에 남아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아예 예상 변소를 미리 써둔 문건도 확보가 됐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을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 JTBC 보도 중에요, 대검하고 중앙지검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수사팀은 당시 김건희를 기소하려고 했는데 부당한 지시로 불기소하도록 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윗선이 있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 윗선은 과연 누구일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감옥에 있는 윤석열이죠. 감옥에 있는 윤석열이 김주현 민정수석에게 지시를 내리고 김주현 민정수석이 박성재에게 전달하고 박성재가 심우정 검찰총장, 심우정이 이창수 중앙지검장, 이창수가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조상호? 조상원. 아유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또 박성재에게 또 그 김건희가 확인 텔레그램 그렇죠. 예. 알렸겠죠. 어떻게 되고 있나요? 등등. 네. 예. 네.
이런 상황은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이 국회에 나왔을 때 뭐라 그랬냐면 무혐의 처분은 수사팀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잖아요.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완전히 얼마나 치밀했는지 검찰에 계셨던 분이 이야기를 하는 걸로 보면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는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이 없었어요. 그거 윤석열 때 없애기로 했었어가지고 예. 회복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김건희를 몰래 부릅니다. 이 수사팀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임하고 2달 뒤인가 그래요. 그러면서 명품백도 수사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보고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수사하다가 그 연장선상에서 하는 거니까 그냥 맞췄어. 영부인 2번 3번 못 부르니까라고 하면서 이원석 총장을 완전히 패싱해 버리면서 그게 이른바 그 출장 조사, 딱 모의를 한 거예요. 예.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주셨다시피 이거 일선에 있는 수사 검사가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창수가 남긴 내부 메신저가 있다는 거예요. 야, 이 보이스피싱 다 방조하고 이랬으면은 김건희랑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 무죄 받은 거 있으니까 참조해라고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걸 왜 참조합니까? 보이스피싱에서 중간책이라도 그냥 돈 인출책이라도 다 처벌받는 게 그게 주류적인 판시예요. 예. 왜 예외적인 걸 찾아서 무죄 방면을 주라고 합니까?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거 혼자 기획했으니까 강 변호사 성필 변호사였나요? 예. 예, 부대변인? 부대변인 이야기한 것처럼 평소처럼 이거는 부르세요. 성필이가 얘기한 거예요. 아 후배예요? 네. 네, 좀 어려요. 예, 민정수석부터 개입했을 거다. 예, 오늘 2가지 확인합니다. 개그맨 아닙니다. 장유미 변호사보다 어립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또 하나 나오는 게 2차 특검에서 이 불기소 문건 작성자로 전 공주지청장인 A 부장검사를 지금 의심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B로 하면 안 될까요? 그럼 신박하네요. 자, 가 변호사. 예. 근데 이 사람은 1차 종합특검에서도 불렀는데 그때 당시에 소환에 불응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이 정도 됐으면 이번에는 안 나올 수 없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 2차 종합특검을 말씀드릴 때 다른 건 모르겠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수사 의지만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런 쾌거를 올린 건 이번에 압수수색 대상을 봤는데 이건 검잘알이 뭔가 봤다. 검잘알. 네, 왜냐하면 검사를 잘하는 사람. 저도 법무관으로 있을 때 이프로스 시스템이란 메신저를 써봤는데 그거는 정말 편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가 그건 이제 자기들끼리만 보는 거니까. 절대 털릴 리 없다고 생각하는 얘기까지 다 해요. 음흠. 그랬던 그 부분을 치고 들어간 점이나 거기에 있는 서버를 치고 들어간 점에서 정말 이거는 그 효과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만큼 나왔으면 이제는 오히려 안 나오겠다고 불응하면 명분만 쌓인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강한 네. 명분이 생긴다. 그리고 정우성 변호사가 지금 이제 검찰 내 분위기랄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한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은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강경한 입장에 있는 분들에서도 비판을 받지만 반대로 어떻게 보면 민주당 편드는 법조인이라고 이제 검찰 출신이거나 검찰주의자들한테도 굉장한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공소처법과 이런 것들이 통과되면서 이제 검사 또는 검찰주의자 또는 전직 검찰들의 성토가 엄청 이어지고 있어요. 제가 사실 양쪽에서 욕먹으면서 어떻게 하면 부작용 없으면서도 합리적인 개혁 방안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하면서 조율했던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검찰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어떻게 보면 본인들 입장에서는 강경한 방향으로 개혁이 진행되는 거는 검사가 지금 김건희 그 씨에 대한 아니면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조작 기소와 같은 그러한 같은 태도와 행위와 잘못된 것들 그리고 반성하지 않는 것 때문에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고 분노를 주고 그렇게 하여 합리적 토론을 힘들게 한 검사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막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도 나왔던 주제지만 검사들이 조금 여기에 대해 분개할 게 아니라 좀 사과를 했으면 좋겠어요. 검사들이 성토로 좀 스스로 좀 성찰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진짜 어제 충격이었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 가지고 이게 어차피 부실 수사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거의 뭐 황제 수사를 받았고 그렇죠. 공무원증하고 핸드폰 다 반납하고 경호처 뭐 어디 가가지고 그렇게 수사를 했는데 얘네들이 이미 수사를 하기도 전에 네. 뭐 불기소 처분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김건희를 수사를 하기도 전에 2024년 5월 네. 불기소 문건을 이미 만들었어요. 미리 만들었어. 근데 네. 시점이 네. 이창수가 중앙지검장에 부임을 하지 않습니까? 네. 부임하고 얼마 안 돼서 이 문건 만들었어. 그럼 그래- 우리가 딱 생각하기 쉬운 거. 이창수의 미션은 이 새끼 이거 하러 왔네. 그치. 오더 바꾼 거지. 와 이거 말이 됩니까?
야, 이게 진짜 충격적이야 진짜. 이 충격적입니다. 이거. 예. 그리고 진짜 더 충격적인 거. 당사자를 조사를 안 했으니까 이 불기소 문건을 만들면은 김건희가 뭐라고 뭐 얘기하는 그런 거가 들어가야 되잖아. 이미 다 써놨다는 거죠. 예상 진술까지 썼다는 거야. 그럼 이거는 누가 검사가 썼을 거 아니야. 그럼 100%지. 이 문건을. 네. 그럼 이거는 불기소 문건이 아니라 대본 쓴 거죠. 그렇죠. 시나리오 작가지. 그렇죠. 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 검찰 나리들은 검사 나리들은 말이죠. 작가 시키면 시나리오를 참 잘 쓴다, 그지? 그 막 연어 먹이면서 시나리오 쓰고, 이런 거. 아니 그렇게 시나리오를 잘 쓰시면 시나리오 작가를 하시지 왜? 아니 법을 배우신 분들이 자꾸 작가를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에서나 보던 모습들이 사실 다 진짜였던 거야 검사들의 모습은. 어지간한 드라마 영화보다 이상인 진짜. 거지. 그 이상이지. 이상인 이런 상상을 어떻게 해? 아니 그러니까 그 2024년 7월에 김건희가 원하는 장소로 찾아가가지고 휴대폰까지 반납해가면서 조사해줄 때 왜 저러는 거야 도대체? 그렇지. 아니 봐주기 수사를 하는 건 알겠는데 뭐 저렇게까지 해라고 했는데 이미 대본까지 다 써놓다 보니까 사실은 소환할 필요조차 없었던 거야. 나는 무슨 예. 의심까지 했냐면 어제 JTBC 리포트를 딱 보고 문건을 미리 만들었잖아. 저기 황제 조사 네. 하기 전에 네네네네. 보내는 거지. 네. 아, 여사님 저희가 미리 만들었는데 우리가 그 예상 진술까지 그렇지. 만드는데 한번 참고하시죠. 이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나는 이 가능성도 조사해야 된다라고. 아 저는 그 100% 그랬을 100%죠, 거라고 100%. 봐요. 예. 문건을 대본을 왜 써? 그렇지. 그러니까 더 황당한 게 대본까지 써서 갖다 바쳤는데도 그래도 김건희는 죽어도 검찰 출석은 못하겠다고 한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장소까지 바꿔준 거야. 그렇지. 그리고 핸드폰을 반납하고 들어가는 굴욕을 스스로 그렇지.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이 새끼들은 뭐 검사 나부랭이 뭐 자존심 아이고 이 새끼들아 진짜. 그리고 검찰 내부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그 담당 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검사들한테 어이 이 불기소 문건 이거 좀 참고해. 그것대로 하라는 거지. 그렇죠. 이거는 답을 내려놓고 수사를 했다는 거고 2024년 5월이 이 문건이 만들어진 시기가 또 어떤 시기입니까? 김건희가 박성재한테 텔레그램 메시지 보내고 그렇죠. 나 수사 왜 하냐? 이거 이원석 총장이 시킨 거냐? 그렇지. 거의 이런 취지로 얘기하면서 김정숙이나 좀 수사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수사팀하고 중앙지검장이 싹 갈린 거 아닙니까? 이창수로. 그렇죠. 김건희가 그렇게 직접 문자를 보냈으면 그 뒤에 윤석열이 쫓아와서 또 얼마나 개지랄을 그렇죠. 했을 거야. 윤석열 대화 내역도 있어요. 박성재. 그러니까.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 봐봐. 야 이게 그리고 정말 우리가 다 본 거. 여기 이 과정에서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은 패싱. 네. 그래서 기자들이 묻잖아. 7초 침묵. 아유. 7초. 아유. 그게 최대한의 항의였다. 이것도 정말 한심한 거야. 한심한 거지. 아 이거는 진짜 와 이거 그리고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냐? 진짜. 이창수 지검장이 그 검사들한테 수사 검사들한테 보낸 메시지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제일 황당한 게 그러니까 무혐의 판례를 검토하라 그랬대. 네. 그것도 문제예요. 이미 무혐의 결론을 내려놓고 지시한 거잖아. 판례를 비슷한 걸 찾아가지고 갖다 붙이라는 거 아니야? 근데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증거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심지어 그 전주 손모씨 유죄 판결 나왔어. 그렇죠. 사실 김건희를 무혐의 만들기 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창수가 어떤 판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냐면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인출책은 야 무죄 나오더라. 어. 네, 보이스피싱 그 현금 인출책은 무죄 나오던데 같은 범죄자라도 그 정도까지 간 거야. 근데 현금 굉장히 무리하게. 현금 인출책이 자기 돈 투자하는 경우는 없지 않나?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무리하게 무혐의 논리를 만들으라고 지시한 거예요. 보이스피싱 범죄를 판례를 검토하라고 할 정도로. 막 나가는 거지 사실은. 이거는 진짜 이제 이런 말 하긴 좀 스스로 이런 말은 좀 민망한데 가끔 그 뭐지 자기네들 영화 재밌는 것처럼 빨아달라는 요청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예전 얘기입니다. 제가 영화 유튜버 한창 제일 잘 나갈 때 그거 상당히 많이 줍니다. 그래? 꿀잼이라고 얘기하고 막 꿀잼 예약 뭐 이런 거 막 만들어주면은 솔직히 약간 한 2.3초 흔들렸어. 내가 한번 자존심 접고 요거 하면 액수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들어오네. 그 생각 하는데 내가 그 다음에 한 생각은 그거였거든. 한 번 이렇게 개가 되면 그렇지. 빠져나오기 어렵죠. 빠져나오기 그 다음부터는 계속 개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아 씨발 싫어. 이러고 거절했거든. 니들은 나보다도 못한 거야 진짜. 김건희는 사실 돈을 주는 건 아닌데 그죠? 그럼. 근데 검찰 입장에서는 권력을 주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 한번 들어주면 이거는 단순히 부실 수사 뭐 이러면은 사실은
뭔가 이게 다시 조사라든가 수사를 할 때 책임을 뭐 물을 수는 있는데 네. 애매하죠. 그렇죠. 알아서 기었다 뭐 이렇게 알아서 되니까. 기었다 이렇게 되면 예. 이걸 어떻게 처벌할 거야. 근데 이거는 다르죠. 다르죠. 이젠 직권남용이지. 이거 예. 완벽한 직권남용이지. 그렇지. 아주 교과서에 적을 만한 직권남용이에요. 그렇죠. 이거 진짜로. 거기다가 그 일선 검사들은 뭐 조상원 검사, 최재훈 검사 이런 사람들은 심지어 그 부당한 지시를 적극적으로 이행한 게 돼버리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법 왜곡죄 이런 게 있습니다. 예. 범죄를 맞아. 검사 범죄예요, 이건. 검사 맞아요. 범죄. 이창수부터 그 지휘 라인에 있었던 그리고 김건희하고 박성재랑 요 맞아. 그것도 아직 그거는 기소가 됐나요? 근데 박성재가? 그거 기소 안 됐죠. 안 됐어요. 예. 안 된 걸로 알고 사실 있어요. 수사가 더 이루어져야 되고 만약에 그렇죠. 박성재가 일부 기소가 됐다라고 한들 사실 김건희도 이제 예. 딸려 들어가야 되는 건데 김건희는 기소가 안 됐거든요. 그 문제로. 박성재 문자 보낸 근데 거. 이게 연동이 되는 게 예. 이창수도 미션 받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걸 처리를 한 거잖아요. 네. 누구 미션 받고 들어갔을까? 뻔하지. 윤석열 미션이겠지. 그러니까 그 윤석열이 예. 다이렉트로겠지. 다이렉트로 난 박성재 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김건희랑 박성재랑 나눈 그 그렇죠. 메시지 텔레그램. 예. 이거랑 다 연동이 되기 때문에 넌 박성재까지 올라가야 된다라고 박성재, 윤석열, 김건희 다. 김건희 다 올라가야 되는 거죠. 아 이게 너무 진짜 참담하더라고. 근데 어제 JTBC 기사에 네. 보는데 자, 법 왜곡죄 검사처벌법입니다. 이거 핵심 내용이 처벌 강도가 10년 이하의 징역 및 자격 정지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처벌 근거가 있다는 거야. 그렇죠. 그동안에는 법에 적혀 있어요, 이제. 검사가 이딴 식으로 수사를 해도 네. 이게 제일 애매모호했거든. 왜냐하면 그렇죠. 그 기소를 검사가 하니까. 그렇죠. 기소도 안 할 뿐더러. 그래, 기소 안 하잖아. 근데 이제 공수처가 할 수 있어요. 있습니다. 네. 너희 새끼들 한번 진짜 엿대봐라. 공수처 아니면 아마 이제 중수청이 아마 먼저 수할 가능성도 있는데. 네, 중수청이 할 수도 있겠죠. 네, 네. 이제는 어쨌든 법적 근거가 생겼다. 그렇죠. 네,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니 그리고 이거 한번 이런 거 하면 진짜 인생 조지게 만들어야지 이거를. 나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검사 말고 네. 일반 공무원이야. 봉우리하고 거업하고 내가. 근데 이거를 막 미리 불기소 문건 만들고 네네. 뭐 야 이거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지시를 받아. 그럼 손 떨릴 것 같거든. 진짜 나도. 그렇지. 와 나중에 이거 엿대는데? 나 그 인생의 기로가 온 거지. 이 명령을 어기면 나 이 조직에서 쫓겨날 거고. 그러니까. 그렇지. 근데 이걸 들어주면 나중에 아마 이거 엄청나게 내가 네. 불이익을 받아. 네. 이거를 따르지 않으면은 그래서 엄청 고민을 할 것 같은데 나는 이 어제 JTBC 보도 이렇게 보면서 이 선수들은 고민하는 적이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면 얘네는 뭐야 대체? 확신범이지. 얘네는 그냥 나 검사 이렇게 기소도 우리가 하는데 이렇게 해도 별 문제 안 될 거야. 이게 아니면은 저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보거든. 그러니까 그게 이미 사고 방식이 머릿속 깊이 박혀 있는 거야. 박혀 있는 거죠. 나는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도 솔직히 빠져나갈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일반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손이 덜덜덜 떨릴 맞아. 사안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서 이게 뭐 비양심이라는 표현도 좀 부족해.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예전에 김건희 때문에 권익위의 국장한 분은 스스로 생을 막았어요. 네. 이거 명품백 이거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되는데. 내가 평생 해온 일을 부정당했다. 네. 그렇죠. 이거는 부패 문제인데 이거를 왜 문제 없으면 처분하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권익위 부위원장 정승윤 이름 맞나 모르겠어요. 무슨 그 친윤인데 그 사람도. 맞아요. 예. 네. 친윤. 그 사람 압박을 받아가지고 네. 힘들어가지고 어려운 선택하신 거 아닙니까? 정승윤. 그 사람 네. 나중에 부산 교육감인가 선거도 나갔어. 맞아요. 맞아. 거기 선거할 때 막 목사들 와가지고 막 소년보 소년보 축사해주고 막 이랬지. 소년보 그것도 저 대선이랑 선거법 위반으로 엮여서 다 유죄 판결 그렇죠. 받은 상태인데 아무튼 그 권익위 국장님도 검사 못지않은 높은 사람이에요. 국장님이면 반부패부 국장이었다고. 그렇죠. 그분은 그런 선택을 한다고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검사라는 작자들이 이러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속전속결이야. 그리고 막 5월달에 그렇게 이창수한테 지시 받고 5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한 거예요. 그렇죠. 진짜 나쁜 사람들이야 진짜. 그리고 죄 있는 사람은 이렇게 덮어주고요. 또 죄 없는 사람은 간첩 조작 사건 만들어가지고 맞아. 보내버립니다. 그냥 인생을 조져버려요. 그러니까 유우성 씨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려고 했던 사건이죠. 네네네네. 근데 그 생각을 해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일반 공무원이야. 덜덜덜 떨어요. 그럼요. 이거 어떻게 해? 일을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을 때 지시를 받아. 덜덜 떨지. 그럼. 그리고 진짜로 양심이 있으면 이건 못하겠다. 불이익을 받아도 난 못한다고 얘기를 할 거라고. 하잖아 얘네들. 하잖아. 야, 저 진짜 충격이야. 이우석 씨 사건 때는 증거 조작도 했어요. 얘네. 그러니까 이게
개인의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조직의 문제. 이 조직은 이렇게 해도 별 탈이 없다. 이게 구성원들 사이에 인이 안 박혀 있으면 절대 이게 못 하거든요. 선배들이 그렇게 하는 걸 봤고 그렇지. 그걸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놈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 조직은 작살을 내버려야 되는 거야. 나는 이것도 한번 소설인데 어. 이렇게 할 때 그 지시를 받은 검사가 있겠지. 인간적으로 갈등 때리겠지. 그때 그랬을 것 같아. 야, 막 기소 우리가 해. 그래. 야, 수사 기소권 다 우리가 있어. 걸렸다 한들 우리가 기소 안 하면 어쩔 건데? 우리가 뭉개면 뭐 해 이렇게 했을 거야. 그럼. 그래서 그리고 관본권 띠지 분실이나 이런 것도 그렇지. 아래 직원들 시키면서 100% 그랬을 걸? 야, 우리가 기소 안 하면 돼. 이게 진짜 마법의 주문이지. 그렇죠. 어? 기소 안 하는데 어떻게 네가 처벌받을 거야? 그리고 수사권을 함께 갖고 있었으니까 이제 끝났지만 그렇죠. 특검까지 출범해서 수사를 했지만 저는 특검이 열심히 했다고 보거든요. 안건서 특검이. 그런데 수사 기소권을 다 갖고 있으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검사 범죄에서 수사를 자기네가 했었기 때문에 증거를 자기네가 다 갖고 있어요. 그렇지. 맞아요. 그게 이제 진짜 문제예요. 증거를 다 날린 거예요, 사실. 예. 고의로 없앤 거지. 윗선 지시가 있지 않고서야 벌어질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결국에는 특검까지 했는데도 못 찾았다? 이거는 증거 인멸을 이미 했다고 봐야죠. 그렇죠. 예. 이런 것도 다시 뒤벼봐야 돼요. 예. 이놈들 처벌하는 데만 법 너무 잘 만들었네. 그러니까. 법 왜곡죄 아주 너무 잘 만들었어. 그래서 어쨌든 물론 여전히 걱정하시는 분들은 야 중수청이나 공수처가 열심히 수사해서 넘기면 뭐해? 수사권 분리돼서 잘해서 넘기면 뭐해? 어차피 기소는 여전히 검사가 하잖아.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기소 아니면 그만 아니야? 맞습니다. 맞는데 수사권이 분리돼가지고 수사 단계부터 개입이나 견제를 못한다는 거 검사들이 이거는 엄청난 경천동지할 일이에요. 그렇지. 옛날에는 수사부터 만져버리면 되거든. 기소까지 그렇지. 안 넘어와도 되거든. 맞아요. 예. 근데 수사를 예를 들어서 중수청에서 열심히 해서 잘 만들었어. 막 보도로 나와. 기소 안 하기 힘들어요. 예, 기소 안 하기 힘듭니다. 그럼요. 검찰도. 예. 그리고 남아있는 것 또 하나 있죠. 사법개혁도 동시에 벌어지고 그럼요. 있기 때문에 또 판사들이 판결 그지같이 하면 또 이것도 황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상당하죠. 예. 그래서 검사 번지는 어쨌든 과거보다는 우리가 진상규명하거나 처벌할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높아진 게 그렇죠. 최근에 법안 통과들로 우리가 이뤄낸 성과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예. 그리고 이건 점진적으로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어요. 음. 꼭 여기서 다 끝난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법안 또 넣을 수 있고요. 네. 법안 또 수정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더 할 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서로 뭐 잘했네 못했네 앞으로 잘해나가면 또 되기 때문에 맞아요. 크게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봐야죠. 우리가 봐야 될 것. 그렇죠. 그렇죠. 네. 윗선에서 수사 의견을 짓밟고 불기소를 강요했다는 게 이번에 확인된 거예요. 게다가 김건희 씨를 봐주기 위해 미리 변명 문건까지 작성해뒀다는 사실. 정말 충격적이죠. 권력의 있다라고 눈치를 해석할 보느라 수밖에 없는 건 이원석 아니겠어요? 검찰총장까지 제쳐두고 그 몰래 출당 윗선은 조사를 과연 꾸민 누구일까? 정황도 증언을 통해 드러났어요. 어디로 가야 돼?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가 지금 존립의 위기에 놓였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